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첫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직강에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직강을 계속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자, 강의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유인물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23학년도 준비하는 첫 시간이고 해서 공부 방법부터 선생님들은 지금 1열 강의를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1년 전체에 전체 로드맵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 특히 이제 일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되게 크실 텐데 이거는 how 방법도 있지만 쭉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강의 계획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먼저 개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 수업을 하고 있죠.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특강은 없고 2월 달에 특강이 이제 3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하시고요. 설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금 휴강이 한 주가 있으니까 그것도 일정 착오 없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교재는 작년 교재랑 동일합니다. 올해까지는 개정 없이 지금 가려고 해요. 내년에나 지금 이제 개정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1년 그리고 20년도 교재도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지 수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크게 차이 없고 카페에 가면은 정오표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오표는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게 올라가네. 이게 썰어가지고. 자, 그래서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지금 기본 강의이고요. 기본 강의고요. 지금 그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이제 기본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 특강은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설명회에서 얘기한 것은 중복해서 좀 얘기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꼭 필수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팅 과정 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보다 내가 단문 쓰기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기초를 조금 이번 달에 1월 달에 해놓으시면 2월 달에 특강 들어가시는 이제 그 스텝이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 활용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 교재가 지금 다 원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eading for Thinking 그 시리즈를 쓰신 제 교수님의 그 세 개의 원서에서 다 일반 영어 같은 경우 발췌를 한 것이고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개론 수업 듣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1학년, 대학교 1학년 개론 수업 듣는 아주 두꺼운 그런 이제 그 교재에서 작품을 이제 장르별로 다 선정을 하고 한 거거든요. 해서 다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기본을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 영어 지문을 얼마나 정독을 선생님들이 잘 하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지가 습관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원문을 선택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예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만약 예습을 못했어 그러면 강의 듣고 나서라도 전체를 정독을 하시면 앞뒤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원문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꼭 푸시고 그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확실히 될 때 이제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1, 2월은 특히나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수능 세대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지선다형에 너무 익숙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사실은 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아주 초두의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의 끝장을 보겠다. 1열에 그 맛을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좀 참고하시고 연간 계획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강 후기는 왜 실었냐면 제 강의가 어떠한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이 뭐 양이 많아 힘들다, 뭐 기타 등등의 이제 효과, 어렵지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중간에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따라오셔라 라는 마음으로 넣었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합격 수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수기로 이제 쓰지는 않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읽는 거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 어쨌든 막 2배속으로 해서 빨리 이제 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합격 수기도 정독 그리고 정속도로 들으시기를 사실은 권합니다. 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죠, TV에서 엔터테이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고가 필요해요. 그냥 영상만 보는 것은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반 영어를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저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들 세대나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이 뭐냐면 사고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도 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강을 대부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들으시고 계신데 그거를 정석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없더라. 기본적으로 1.4, 1.6 뭐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귀로는 듣지만 정석으로 해서 내가 사고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경우도 쓱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들 속에서 좀 사고를 하셨으면 하는, 우리는 임용 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20학년도 이전에는 다 합격 수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제 과목과 관련된 것만 지금 이제 발췌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 하시고요. 마지막에 가시면 페인 분석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만약 초수가 아니시고 시험을 이제 한두 번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이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개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하죠.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의 그 일반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느 수준인지를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최종 목표점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10가지를 리스트업 했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 때 이제 드리는 점검표예요. 작년에 드린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임용 시험을 볼 수 있어 라는 목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끝을 가지고 이제 갭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이 점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점검 요소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어렵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제가 그 22학년도 기출문제를 지금 인력 문항만 지금 뽑아놨거든요. 만약 시험을 안 보신 분이라면 그걸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시험을 보셨다면 내가 시험 본 거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시간 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풀 그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피지컬하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는지 선생님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예요.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 정도이면 그래도 80% 정도의 이해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면 지금 단어장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하시기 바래요. 뭐 플랜을 2달 플랜이나 상반기 플랜이나 아니면 한 달. 한 달은 너무 이제 아마 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돌리는, 상반기 내에 두세 번은 돌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져가시고, 저의 커리 안에서도 계속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책 따로 있고,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것, 수업에서 나오는 것 따로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지문당 그래도 두세 개 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질문을 읽었을 때 이해도라는 것은 요지가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구조가 파악이 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0% 이상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답의 영역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 정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상반기에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목표를 하냐면 100%예요. 100%. 그게 100%가 무엇인지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만의 방법과 순서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 이후서부터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우리가 빌드업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서술형은 지문에서 답의 영역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3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구조나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또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쓰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썼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찾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찾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고려할 사항을 무엇인지를 기본서부터 지금 오늘 시간서부터 1, 2월에 지금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모의고사 때만 오시면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찾는 연습,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이제 1, 2월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하는,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제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모르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키워드에서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다 알았어. 그래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실력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면서 이게 또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기본기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요거 9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가장 이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까지 있느냐? 이거는 제가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 가서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1, 2월에서 하는 지문들은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맛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도달하나요? 라고 이제 지금 퀘스천을 하실 수 있는데 도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권에 있었던 선생님들, 실력이 이제 좋은 선생님들, 안정적으로 1차 점수가 나온 선생님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게 틀려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썼는데 제너럴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스페시픽을 고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자기의 오답을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선생님들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 답은 안 돼요? 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 지금 써진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라이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단어랑 구문 이해가 돼야 하고 요거는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는데 기본 이상은 우리가 아주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 다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3, 4월에 Essential Readers 할 때는 Reading for Insight 할 때는 요것도 이제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문의 논리 흐름 알아야 하고 키워드의 흐름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의 기본기를 하는 것이 지금 1, 2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자, 정문 쓰기는 이제 따로 준비를 1월 달에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답안 패러프레이즈하고 요약 쓰기 하는 것은 3, 4월에 같이 할 거고요. 문제 요구사항 이해와 시간 내에 풀기, 이건 이제 기출서부터 시작. 그리고 시간 내에 풀기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도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못 맞춰요.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추이면서 1년 내내 이것은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나의 보안학습 영역이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시고 꾸준히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코र्스 오브젝티브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 상태를 한번 본 다음에 학습을 이제 정량화해야 돼요.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교재가 정해지고 지금 강의가 정해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 학습이 아주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제가 또 나갑니다. 그죠? 예습 복습, 그리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가요. 이거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되죠. 강의만 듣고 이거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3D야 이거는. 일반 영어는 3D예요. 얘기는 뭐냐면 삽을 계속 파면은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깊어지잖아요. 그냥 선생님들 계속 드릴링 하면은 이건 실력이 올라요. 정말 이거는 믿으세요. 정말 이제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 지루하고 귀찮지만, 내 사고를 통해서 사고의 길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도로를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 외에 내가 지금 기본 커리를 선택을 하셨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외에 기본 커리를 따라가기가 만약 힘들어. 라고 하면 요 정도 맞추는 보충학습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 기본 커리 난 금방 해. 예습 복습 되게 빨리 끝나. 뭐 초수 이상, 재수 이상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플러스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실력이 오를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보충학습 영역이에요. 요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가 어느 만큼 공부를 할 건지 그냥 요 강의만 듣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포텐 안에서 아주 빼곡히 채워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일단 양이 정해졌어.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24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이게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정문 쓰기 보충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 시간 안 나니까 안 할래가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상반기 안에 8시간에서 10시간 목표는 좀 이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 경험치로 보면 상반기 때는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산책도 좀 해야 되겠고 여가 생활을 조금 하면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6시간, 8시간. 그런데 하반기 가자마자 급해져. 그때 바로 10시간을 치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뭔가 탈이 나도 탈이 납니다. 건강이 탈이 나든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10시간을 이제 잡으시기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주간 학습 루틴을 정하세요. 그래서 패턴이 일정하게 돼야지 이번 주는 뭘 하지? 다음 주는 뭐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플래닝 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루틴을 정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1, 2월 강의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뭐 요일도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간 루틴을 이제 정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 학습을 하고 나면 내가 관리를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만 충만한 공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플래너를 지금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요거는 제가 보충학습 하기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다 말미에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지금 하는 거 말고도 요거는 쌍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병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제가 교재를 보면서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학습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그 사전 과제로 드렸죠. 8주씩 끊어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8주 3번만 하면 상반기 다 가요. 그 다음에 벌써 문제 풀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선생님들 엄청 상담이 와요. 저는 상반기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풀어도 될까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기를 자꾸 미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을 공감해주면 공감해주고 그래요. 조금 늦게 푸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루고 싶은 마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상반기 때 뭘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뭐 그때도 그렇고 7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면 첫 회차를 딱 보잖아요. 대부분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참 잘했는데 선생님들은 그 점수만 보고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반기 때 뭘 했지? 그렇게 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선생님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플래너에 기록된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것이 점수화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실제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점수를 뽑아내느냐는 또 이제 프로듀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연습하는데 그냥 상반기 공부하면 바로 이게 점수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내가 공부한 기록이다. 나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그 선생님들 마음도 좀 지키고 실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매번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제 하시고 기록도 매일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질문이 있으면 하루에 하나라도 질문이 없겠어요? 그 질문을 기록하시고, 원래 이제 질문 기록하는 것도 이제 썼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뺐습니다. 질문 기록하는 뭐 노트를 하나 만드시든 과목별로 하시든,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정도 후에 질문들만 쭉 보셔도 선생님들이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았던 내용도 반복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뭘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잘 몰랐던 거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걔가 모였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질문을 카페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기 이름으로 검색하면 내가 올린 게 쫙 다 모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봐도 좋고 질문도 하고 내 질문도 모아보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질문도 봐.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 사람은 질문을 하네. 그러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해도는 더 깊어진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냥 100% 수용하지 마시고 수용이 안 된다면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처음 좀 제안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설명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강점과 약점과 기회가 되는 것과 위기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떠냐면 일단 위기 요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되게 벅찬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충학습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가 뒤에 계속 뭐 하나 족쇄를 차고 이렇게 계속 질질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어떡하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5, 6월, 7, 8월에 가서 제가 기본기 1, 2월 강의를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강의 들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기본기가 이제 빨리 다져져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점검도 안 됐겠지.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그냥 생각하고 싶었겠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해결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안 좋은 그 학습 환경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일도 좀 하고 싶어. 난 동기부여가 필요해. 정말 그렇게 필요한 건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 대비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정말 그만큼 시간이 확보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이만큼이니까 올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양과 목표는 이 정도로 하자라고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잘 파악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잘하는 이제 것들은 분명히 슬럼프가 오거든요. 몇 번이고 와요. 슬럼프 때 선생님들을 좀 구원해줄 그런 이제 학습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슬럼프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탄화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고요. 강점과 약점은 과목도 있지만 영역도 있어요. 영역도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수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뭐 재수 이상, 삼수 이상 되신다면 전 영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초반에는 가장 이제 약점인 영역 하고 강점인 영역, 내가 잘하는 영역을 어떻게 해요? 뭐 주말이나 어때 시간을 정해서 계속 내가 정리해 놓은 거를 보는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전면전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영역을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뭐 2달, 뭐 4달 아니면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것을 보시면 이게 아마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아니면 강점인 영역이었는데 내가 그냥 너무 내버려둬 가지고 지금 좀 약해지거나 이랬다면 위기의식을 가시고 다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꼭 이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학습 시간을 이제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선생님들이 도망을 못 가. 변명을 못 해. 똑같이 24시간인데 공부 시간을 10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14시간까지도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 14시간 왜 썼냐면, 과거 이제 재수 이제 경기 합격 선생님이 14시간 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뽑아 본 거예요. 14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지금 되거든요. 어쨌든 자는 시간을 줄이든 이동 시간과 먹고 놀고를 줄이든 해서 공부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이동 시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써서 이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눈이 그러면 이제 듣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이제 학습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해서 목표 시간 정하시고 이제 루틴 정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기록을 하면 자 첨삭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게시판이 하나 이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 상관없이 내가 낼 수 있는 그 주에 그냥 내세요. 예. 한두 번이라도 이제 빠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중간에 슬럼프구나, 뭐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셔서 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계획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기를 삼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점검 항목 이제 체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점검했는데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찍어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플래너 올릴 때 같이 올리세요. 올리셔서 제가 뭐가 취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제 써서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라고. 만약 모르시겠으면 그렇게도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주씩 시작할 때마다 course objectives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시면 8주가 끝날 때 되면은 코र्스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weekly 루틴을 정하는 게 있고 플래닝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8주를 했더니 코र्스 리뷰를 할 때는 objectives를 얼만큼 달성을 했는지, 이 영역들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학습 영역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을 아실 수 있어서 요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이제 독해랑 쓰기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다 독해예요. 아이고. 독해, 독해, 아이고.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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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해.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런데 뭐가 틀려? 여기는 해석이고, 여기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은 기본이고 해석만 가지고 절대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논리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 독해는 무엇이냐? 자, 단어랑 구문은 꾸준히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계속 그냥 묻어서 가는 공부예요. 집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건 학습할 영역으로 같이 가는 거 맞죠? 끝까지 아마 같이 갈 거예요.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해석이 기본이니까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단어도 계속 하셔야 하고, 구문은 사실 기본적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 그 501 되게 많이 보시는데 거기 있는 패턴이 되게 어려운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좀 어려운 것은 그 Reading for Insight 할 때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커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를 충분히 좀 공부를 상반기에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논리 독해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한 문단 안에서의 논리를 100% 이해하자 라는 게 가게 되고요. 요지 이해하고 부연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문단으로 컴플리트하게 하는 것을 1, 2월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3, 4월에 플러스 쓰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자, 요거가 더 자세하게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100%라고 보는데 보통은 이걸 100%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200%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이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단어 하나 딱 고르기 위해서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선다형이면 그냥 요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지금 할 거고 그게 1월 달에 집중적으로 1, 2월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문단 논리 이해 위에 있는 거의 연장인 거죠. 이것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냐면 기출 때예요. 기출 분석 때. 자, 여러 문단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떤 지문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기출 나왔던 지문 가지고 하면 되잖아. 죄송해요. 반말이 나왔네. 왜냐면 선생님들 탑스, 토플, 그리고 편입영어 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왜 우리 임용만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기냐고. 그죠? 편입영어도 뭐 지문 긴 거는 뒤에 몇 개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이 그간의 지문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분석해 볼 수 있는, 논리 독해를 해볼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아무리 보셨다 할지라도 이거 안 찾아봤죠. 정확하게 분석 안 해봤죠. 논리 독해 안 해봤죠. 그러면 새로운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리 연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키워드 전개까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분석 가서도 바쁩니다. 내가 한번 풀어봤다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미리 키워드를 찾아오셔야 돼요. 색칠을 해오시든. 그래서 저랑 이제 맞춰보셔야지, 그거 없이 제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이거 키워드 막 체크하기 바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문제를 보면 요 능력을 가지고 여러 문단의 길이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키워드 라인까지 다 알 수가 있겠죠.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र्스에는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위에만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쓰기는 중문, 복문 쓰기 하는 게 Reading for, Grammar for Writing에서 들어갈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작은 논리예요. 단문 하나 가지고는 논리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다른 문장과 연결됐을 때 논리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논리 쓰기라고 보시면 되고,
논리 정도 써야 서술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문만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는 서술 답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문장으로 이제 한두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서술 답안은 5문장에서 한 7문장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쓰는 분량이 돼야 하고, 자,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요약까지 하고, 요건 이제 3, 4월에 이제 하게 됩니다. 패러프레이즈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월. 그죠? 2월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분석 독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다 되면 이제 분석해내야 돼.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데, 이게 뭘 요구하는 거지? 지문안에서 무엇을 찾으라는 거지? 분석을 지금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문제는 독해 문제인데 굉장히 고급 문제, 최고 수준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분석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요구사항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지? 라는 것. 그리고 답안 영역은 이럴 때 어느 영역을 찾았어야 하는 거지? 라는 거. 논리 독해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빈칸 키워드 찾기는 정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석인 거죠. 아까 논리 이제 처음부터 쭉 가는 건 찾겠어. 근데 빈칸을 뚫어놨을 때 이것은 뭘 찾으라는 건가를 이제 거꾸로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장도 분석해보고 논리 구조도 분석해보고 여기에 적절한 것을 여러 개 중에서 골라서 넣는 것. 이 분석, 이게 가장 이제 사실은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제 이게 독해는 뭐예요? 읽기예요. 선생님들 그냥 우리말 책 읽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읽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이해? 이해. 이해. 해석 정도가 이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면 이 라이터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틀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의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어로 쓴 문장에서 이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고 과정에서 이 빈칸에 무엇을 썼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에도 뭐 deception, strategy, escape 나왔던 그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만 이제 잠깐 상기를 해보면 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되는 것 다 의미는 돼. 근데 왜 deception만 돼? 이렇게 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 라이터의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deception을 나는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 관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그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답도 돼요, 저 답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고, 자, 마지막에 제가 문학 이해를 뒀어요.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앞에 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요 장르적인 특성과 개념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냥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한테 계속 대입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썼을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썼을까? 목적을 파악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문학이에요. 에드가 알런 포는 막 살인 뭐 이런 거 막 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정신병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학 작품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혹한 것인가, 인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죽어야 돼? 정말 이거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작품에 죽음을 굉장히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고 너무 억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끝단의 가장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라이터의 글쓴 의도입니다.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문학이 가장 그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 문학의 그 글쓴이의 의도, 주제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냥 지문의 논리나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으로 드러나요.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를 했고, 뭐 리터러리 디바이스를 어떻게 배치를 했고, 시의 시어들을 어떻게 배치했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이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리터러리 디바이스, 메타포, 뭐 캐릭터, 주인공과 반주인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문학 작품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그냥 일반 영어로도 문학이 풀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실제 문학 작품에서 의도했던 그 답으로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어렵게는 이제 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의 일반 영어 실력에다가 마지막 프레임까지 알게 되는, 이게 있어야 사실은 속 시원하게 이제 답도 인정이 되고 이해도 되고 요 수준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마음을 좀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 부분도 같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월 동안 개념을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학 장르를 쳐보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문을 본 게 다른 층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주제가 드러났네.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재밌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이제 기출 분석서부터는 이제 지문과 그 안에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과 이런 것들을 같이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서히 가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들 왜 시가 제일 어려운지, 왜 문학이 나는 계속 어려운지 이런 것들도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탓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탓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2달의 1~4주 학습계획과 그 다음에 5~8주 학습계획이 있죠. 그래서 날짜 자유롭게 적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큰 계획들 아니면 이제 휴강 날짜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고, 선생님들 뭐 이렇게 플랜 뭐 긴 거 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간 학습계에는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나눠서 주마다의 패턴 정도 1~2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요거는 이제 로그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때까지 잤어.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달리해서 이때 단어, 뭐 스터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니면 과목으로 뭐 영어학 아니면 뭐 영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시면 요거만큼 이게 한 칸이 30분 단위거든요. 해가지고 전체를 색깔을 선생님들이 칠해 보시면, 아니면 내가 1년 공부 얼만큼 하는지 그거 보고 싶어. 그러면 걔만 나중에 좀 색칠을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다 이제 한 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고 싶은 것만 색칠을 해 보시면 전체 그냥 요 이제 그 스케줄표만 봐도 얼만큼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만 이제 뽑아보기도 되게 좋고,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한 시간 전체를 토탈이 없어졌네. 토탈 라인이 없어졌다. 여기다 써야 돼요. 이런 실수. 요 칸을 늘리다가 이렇게 했구나. 여기다가 전체 매일 마지막에 계산해봐요. 얼만큼 했는지 해서 에버리지를 내보면 하루 오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버리지 알아서 하세요. 그 오프하는 하루 전체를 뺄지 그거는 이제 개인 판단.
해서 나는 뭐 6일만 8시간 목표하겠다. 뭐 이건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average hours를 채워서 제가 말씀드린 건 recommendation이니까 나름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목표를 놓고 내가 자꾸 트라이를 해보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 요거는 넣은 거고요. 요거를 찍어서 요것만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저한테 이제 하실 때는 찍어서 주시면 제가 참 잘했어요. 내지는 뭐 조금만 더 이날은 왜 굳이 쉬셨나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파서 이거밖에 못해서 계속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임용을 이제 일단 접고 일단 몸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오늘 살고 올해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교사를 할 거라면 몸이 찌저러하고 환경과 막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건강을 챙기는 게 맞다. 집에 아주 큰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뭐 그것도 이제 챙기는 것도 맞다. 해서 좀 편하게 좀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던 것이 지금도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언제 이 선생님이 회복해서 오실 건가라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기다리다가 오시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제 이제 2차 피드백 1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몸이 너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어제 2시부터 10시까지 피드백을 했는데 이번에 1차 한 50여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1월 달이 이제 오후 특강이 없는 이유도 이제 피드백 때문에 없는 거기도 한데, 겹쳐져요.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제 막바지를 달리시는 분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1월 초에 정말 합격할 것 같아. 막 빛이 바짝바짝 나. 가 아니었었어요. 7월, 9월 때까지도 문제풀이 할 때,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답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1차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어떻게 되냐면, 합격할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이 있을까요? 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건 정말 우매한 질문입니다. 왜?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매한 질문일까요? 아니, 이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이제 미정이라는 게 미정이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주 확실한 건 뭐냐면, 합격? 당연히 가능해요. 저는 이 시선으로 선생님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합격하고 오신 분도 컷이나 뭐 1점 정도 플러스 되신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어제도 1점 몇 점 경기에서 컷 위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포기하고 기간제를 한 달짜리를 구해가지고 하셔가지고 2차 준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급하니까 더 안 돼. 준비도 안 되고 벌써 마음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여러 해를 했잖아요. 컷에서도 뒤집어서 합격한 거를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땐 선생님 돼. 선생님 되는데 선생님 본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되거든요. 돼요. 되게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이미 이제 미래를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비춰보면, 선생님들은 지금 1월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될까?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돼요 라고 보고 이제 수업을 하고 1년을 가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스스로 안 되면 뭐 플랜 B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된다, 하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지막에 아까 뭐였지?
마지막 페이지 쪽에 가시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코र्स 리뷰 있죠. 어디 있었지? 모르겠다. 아까 페이지 이동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모르겠네요. 코र्스 리뷰 있죠? 여기 가지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내가 이번 달에 학습한 영역, 8주 동안 학습한 영역을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서 내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자꾸 내 실력을 그 몸으로 체감하시고 느끼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향상된 영역이 있는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세모하시는데 동그라미 쳐요. 조금이라도 향상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얼만큼 더 학습을 할 건지를 가지고 나머지 또 그 다음 8주는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시 또 이제 8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